네,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군조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가 나온 뒤에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방부는 전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고 일관되게 맞서면서 이 사안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십시오. 자, 먼저 해병대 수사단이 집단 항명 혐의를 받게 됐어요. 이 사건 과정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죠.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이 고 최수근 상병 이 사건 1차 조사를 담당하던 이 해병대 수사단이 이 민간 경찰로 사건 자료를 이첩하면서 이번 사건이 불거졌습니다. 네. 국방부 설명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이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겁니다. 즉 법리 검토 후 조사 자료를 넘기라는 국방부 장관과 이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는데 예. 이 박 대령이 이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겁니다. 네. 해병대 사령관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을 집단 항명 등 혐의로 보직 해임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최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 군 내부 잡음이 알려졌습니다. 그리고 국방부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대령 측이 맞서면서 이 사안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네,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병대 수사단 주장을 보면 우리는 정당하게 이첩했다 이런 거죠? 네, 맞습니다. 이 해병대 수사단장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이 지난달 30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 국방장관 역시 이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 문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사이에 불거졌습니다. 이 국방장관 보고 이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령관, 이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데 이 수사단장 입장에선 이 장관 결재까지 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첩 보류 지시가 국방장관의 지시인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당시 국방장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상태였는데요. 이 수사단장은 애초 국방장관이 이첩에 동의한 문서를 원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자, 해병대가 자체 조사를 했고 이 자체 조사한 내용을 이제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 어느 정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국방부가 검토를 해서 넘기지 말라라고 한 겁니까? 그것을 알고도 넘긴 겁니까? 아니면은 정확히 몰랐다는 겁니까? 이 법리 검토를 하고 넘기라고 한 건데 네. 이 박 대령 입장에서는 장관의 원 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첩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진실은 장관이 알고 있겠네요. 국방부 장관이. 뭐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국방부 있습니다. 장관의 입장은 뭡니까? 이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 조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. 네네. 또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. 그런 이런 이첩 보류 지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. 이 법무관리관은 이 5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통해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자료에서 관련자들의 혐의를 빼라고 했습니다. 예. 이 경찰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. 또 해병대 사령관도 이첩 보류 지시를 전달했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이 해병대 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해당 메시지에는 혐의를 빼라, 해병대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차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는데요. 이에 대해 국방부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이 국방장관이 귀국한 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취지고 이 문자 메시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 종합적으로 이 수사단장 측은 원명령을 수정하는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. 네. 이제는 국방부 그리고 박정훈 대령 전 수사단장이죠. 이 둘의 진실게임 양상이 돼버렸는데 왜 이런 사건이 커지기 전부터 외압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 있었다면서요? 예, 말씀처럼 당초 국방부는 지난달 31일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 국회에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요. 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. 불과 언론 설명 1시간 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요. 이 당시에는 언론 설명이 돌연 취소되면서 다소 의아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. 이 어떤 배경에서 브리핑을 취소했을까 논란이 된 건데요.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고 혐의 등을 제외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외압 논란에 불을 지피게 됐습니다. 네, 지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요. 집단 항명 수괴 혐의를 지금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또 조사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죠.
예, 맞습니다. 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예. 이 군 검찰로부터 이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 수사를 거부했습니다. 예. 이 박 대령은 적법하게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고 이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종합해서 말하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지난주 금요일 2차 소환 조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. 그러면서 이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제가 외압으로 받았던 국방부 예하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. 네, 들으신 것처럼 이제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건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잖아요. 이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? 예, 말씀처럼 박 대령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예. 이 수사심의위는 이 군검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. 이 소집이 결정되면 5명 이상 20명 이하 각계 전문가들이 수사 계속 여부나 이 기소,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서 따지게 됩니다. 이 박 대령 측은 이번 항명 사건의 수사가 정당한지 이 외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이 같은 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. 또 네. 국방부 검찰단이 애초 압수수색 등을 나설 때 이 구체적인 혐의도 적시되지 않은 영장을 바탕으로 이 증거를 수집했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박 대령의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국방부가 받아들일까요? 국방부는 일단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신청되면 이를 열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. 예.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 5명이 이 소집 신청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요. 이 국방부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만약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이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권고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 판단을 토대로 국방부 검찰단이 추가로 관련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. 하지만 이 과거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 만큼 예. 이 판단은 권고일지라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박정훈 대령이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걸 신청한 건데 결국에는 국방부 검찰단의 역할, 이제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까? 예, 그런 셈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그 사전 승인 없이 KBS에 출연을 했었는데 이걸 두고도 이제 또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면서요? 네, 이 박 대령에 대한 별도의 징계 절차도 도입되고 있습니다. 이 박정훈 대령이 이 텔레비전 이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데요. 이 해병대 사령부가 주체로 이 사령부는 박 대령의 모레 오후 사령부에 열리는 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. 예. 이 사전 승인 없이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대해 해병대 공보정훈 업무 규정과 이 군사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은 겁니다. 하지만 박 대령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 박 대령 측은 1차로 연기 신청서를 내고 이 항고와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를 두고도 이 마찰이 군과 수사단장 측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. 네. 이 국방부, 이 군 내부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인데요. 핵심을 보면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지 또 수사단장의 행동이 항명인지 이게 쟁점이 될 것 같네요. 예, 말씀처럼 이 국방부와 박정훈 대령 간 이 각 입장에서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. 예. 따라서 일련의 지시가 정당한지 이 박 대령의 행동이 항명인지 등을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. 이 국방부는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혐의를 빼라고 했는데 네. 이 박 대령 측은 직접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며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. 또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 박 대령이 불응했다고 하는데 이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의 직접적인 이첩 보류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이 항명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. 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집단 항명의 수괴로 군기강을 문란했다고 보고 있고 이 박 대령은 앞선 설명처럼 이 서면 명령도 없고 이 항명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혐의자, 즉 특정인인 즉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고 했는지 따져볼 부분입니다. 일각에선 이 1사단장과 관련한 국가안보실 보고 이후 일련의 이첩 보류 지시가 나왔다는
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이에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. 이 박대령 측은 이 사건 보고서를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 중입니다. 네, 그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 이 지시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수사단장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임성근 사단장 사고 발생 전에 조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도 공개를 했다고요. 예, 박대령 측이 예. 새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. 이 네, 박정훈 대령은 당초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전 대원들이 수중 수색에 나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건데요. 이 순직 사건 발생 직전 이 정훈 공보실장이 이 수중 수색 모습이 실린 언론 보도를 모아서 보고하자 이 사단장이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. 박대령 측은 그런데 1사단장이 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이 사진들을 연결 직장에서 처음 봤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예. 이런 와중에 특정인 즉 1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취지의 외압을 받았다는 건데 이 국방부는 특정인의 혐의를 제외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진실 공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인데 이 사건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?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예.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그렇습니다. 건데 이 군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 경찰에 이첩하기 전 조사를 하다가 관련자 혐의를 넣었고 이에 국방부가 혐의를 빼라고 하면서 일련의 사건이 시작된 겁니다. 예. 이 정작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이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 중인데요. 이 사실상 재조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면서 이 수사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는 경찰 이첩도 안 된 채 이 몇 주째 실체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실체 규명부터 해야지 지금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? 실체 이 사건 규명, 경찰 수사 신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. 통일외교안보부 임성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